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축구장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주제가 저는 좀 기다렸던 주제예요. 이 토트넘이 프리시즌 첫 경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웨스트햄전. 네, 과연 어땠는지, 토트넘이 이번 시즌은 어떻게 흘러갈지 이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은 뭐 이게 전술판까지. 사실 그동안 전술판 너무 안 썼어요. 그러니까요. 처박아놓고 알파신이라고 네. 그걸 쓰다가 그거 이제 반납했거든요. 그 예전에 그게 기가 막힌 없어서 거 하나 있었잖아요. 그걸 쓰다 보니까 이거를 네. 저기 내팽겨치고 있다가 네네. 이게 오랜만에 꺼냈습니다. 아무튼 뭐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위원님은 어떻게 뭐 보셨어요? 토트넘의 예전 축구들이 너무 최근 근년에 네. 재미가 없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것보다는 상당히 재밌는 약간- 꿀잼 축구. 그러니까요. 약간 골도 좀 넣으려고 하고 네네. 거기서 몇 골 넣을지 모르겠고 실점도 조금 하고 네네. 네. 공수 전환이 아주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그러한 좀 재미있는 축구가 일단 예상이 되기 네.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서 감독의 색깔을 뭐 첫 경기니까 확 느끼진 못하겠지만 그래 너네 한 골 넣었어? 내 두 골 넣게. 두 골 넣었어? 나 세 골 넣게.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약간 치고 받고 막 이런 느낌. 감독의 마음은 네. 그렇진 않겠죠. 근데 수비도 기본적으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색깔 자체가 네. 빌드업 체계도 상당히 유연하게 상대에 맞춰서 가져가려고 하고 네네. 그리고 경기를 높은 위치에서 주도하고 네네. 또 많은 공격 숫자가 하프 스페이스와 또 터치라인 또 공격진들의 유기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거기서 시너지를 내서 골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공격적인 운영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역시 경기를 주도하되 안정적으로 높은 점유율 하에서 실점하지 않고 밀고 갈 수 있는 네. 아마 그런 운영을 바라겠죠. 네, 맞아요. 근데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는 네. 일단 기본적인 팀 레벨이 너무 차이가 나기 확 때문에 차이 나죠. 네, 셀틱에서처럼 그렇게 주도적으로 높은 위치에서 아주 강건한 축구를 해도 상대가 역습을 할 때 득점을 잘 하지 못하거나 그렇죠. 그런 리그는 아닙니다. 네, 네, 네. 프리미어 리그는 벌써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시행착오의 단계는 있지 않을까. 초반에는 네, 분명히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첫 경기 딱 끝나자마자 뭐 기사들이 쭉 나오는 걸 한번 훑어보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월클 수비수 한 명만 있으면 우리는 우승도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이런 축구를 구사하는 감독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성향의 수비진들을 구축하는 것이 일단 1순위예요. 예. 그 수비진들이 센터백이 됐던 풀백이 됐던 매우 전술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죠. 예. 1차 압박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센터백들의 역량. 네. 그러려면 풀어내려면 패스 능력도 좋아야죠. 지능적으로 상대 그럼요. 수비를 미리 지연시키고 네. 상대의 동선을 미리 파악을 해서 위치 선정을 빠르게 스타트해서 가져가고 공간을 허용했을 때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피지컬 능력으로 그걸 따라 붙어서 좋은 태클 타이밍 혹은 좋은 경합으로 막아낼 수 있는 이러한 이제 수비수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지난 시즌에 에릭 다이어 여기 스쳐 지나가고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진짜 월클 수비수 하나만 있으면 든든하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은 거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센터백 월드 클래스 수비수가 사실 필요한데 네. 토트넘의 현재 예산 전체적인 어떤 영입은 월클 수비수를 데려오긴 힘들잖아요. 쉽지 않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고 네. 감독의 전술적 주문을 네. 계속 스폰지처럼 빨아들여서 성장할 수 있는 뭐 그러한 또 센터백들을 또 찾고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풀백. 풀백이 정말 얼마나 잘하느냐. 그러니까 센터백, 풀백이 사실은 완벽하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원하는 축구를 하고 싶으면 네. 월드 클래스 풀백, 센터백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은 50%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네. 그게 잘 안 되면 그러면 이 축구는 망합니다. 네. 앞에서는 그냥 이러고 쳐다보다가 다 네. 끝나버려요. 그러한 부분들을 얼마큼 잘 소화할 수 있느냐. 근데 첫 경기 웨스트햄전을 지켜봤을 때 네. 선수들이 일단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적 주문을 아주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이행하려는 노력이 네. 상당히 긍정적으로 발현됐다. 한번 볼까요? 그럴까요? 네. 전반전에는 비카리오 키퍼 들어왔고 네. 큰 틀에서는 약간의 변형적인 4-3-3 운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전반과 후반을 완전히 멤버를 다 바꿨어요. 맞아요. 본인의 전술적 역량을 얼마나 잘 소화할 수 있는지 플러스 네.
개인 기량, 어. 뭐 폼 이런 것들 그렇죠. 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 본인이 기본적으로 찍어놓은 선수들이 아마 있겠지만 그렇죠. 뺄 수 없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 외에는 풀백들 또 중앙 미드필더, 센터백 이런 부분은 다 뭔가 거기서 다 경쟁하는 정도의 지금 수준이기 때문에 성향에 맞는 선수를 고르기 위한 작업이 프리시즌이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전후반을 완전히 나눴어요. 전반에는 왼쪽 수비수 레길론 네. 그리고 탕강과 로메로가 들어왔고요. 네. 포로 선수가 이제 오른쪽 수비수 들어왔고 그렇죠. 비수마, 스킵 그리고 메디슨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선수를 전방 왼쪽 윙포워드 네, 케인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클루세프스키 이렇게 들어왔어요. 2명 센터백이 있고 뭐 셀틱 시절도 그랬지만 레길론 같은 풀백이 이제 중앙으로 들어오고 네. 포로도 중앙으로 들어와서 어. 이렇게 2-3처럼 뭐 되는 경우도 있지만 현대 축구에서는 키퍼도 어떻게 보면은 뭐 빌드업에 관여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3-2 또는 2-3 이런 빌드업이 계속 유연하게 발현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1차 빌드업을 풀고 또는 뭐 비수마 선수가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내려와서 3명을 만들어줘. 이럴 때는 이제 상대 압박이 조금 더 붙고 이럴 때는 네. 도와줘야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도와줘서 3명을 만들어서 조금 더 편한 빌드업을 시키고 네. 그 다음에 풀백들은 이렇게 중앙 쪽으로 도와주고 또 풀백이 한쪽이 올라가면 스킵 같은 선수가 또 도와줄 내려오고, 때도 네. 있고 상황에 따라서 트라이앵글 형태를 계속 만들고요. 네. 네, 그렇게 경기를 풀면 되는 거고요. 또는 포로 선수가 이렇게 레길론이 먼저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될 때는 포로 또 선수가 내려오고. 약간 처져서 네. 네, 또 이렇게 3, 2 이런 빌드업처럼 또 바뀌고 상대의 압박을 쉽게 풀어낼 수 있는 구조로 움직이는 훈련들을 기본적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2-3-5 전형이 됐던 3-2-5 전형이 됐던 그런 거는 이제 사실은 1차 빌드업 할 때는 숫자 노름에 불과하고 결국은 상황에 맞게 그렇게 융통성 있게 경기를 풀어나가는 걸 원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땅 따먹기를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큰 틀에서는 그렇게 나눠놓고 뒤에서부터 패싱 능력을 전진적으로 빠르게 전환시키길 원하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요즘 현대 축구에서 뭐 펩 가르디올라 감독도 그렇고 터치라인 플레이를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이날 전반전에 나왔던 솔로몬과 클루세프스키 두 선수가 이 터치라인 영역을 장악을 시키면서 상대 수비진을 벌려놔야 돼요. 네. 벌려놔야 풀백들이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시키거나 또는 이 윙어들, 솔로몬 같은 윙어들과 스위칭 플레이를 하거나 순간적으로. 그거는 이제 또 상황에 맞게 본인들이 능동적으로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상대들이 사이드 미드필더도 그렇지만 중앙 미드필더들이 이렇게 커버를 하는 움직임들을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다 보면은 중앙 쪽의 싸움이 조금 더 원활해지고 중앙에서 높은 위치에서 수비진들 그리고 비수마 이런 선수들이 플레이하기가 편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운영은 뭐 요즘 흔히 얘기하는 펩 전술, 펩 가르디올라 감독의 운영이라는 게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아리고사키의 개념과 크루이프의 축구를 혼재한 거기에 약간의 융통성을 다 가미한 이런 전술 운영이에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적 방향도 비슷합니다. 이거는 근데 사실은 높은 수준의 능력을 가진 그런 미드필더와 수비진들, 공격진들이 존재하면 더 좋은 결과들을 낼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축구를 하다가도 수비할 때는 강한 높은 위치에서의 압박으로 경기를 지연시킨 이후에 내려와서는 뭐죠? 중앙으로 막 들어갔던 선수들이 내려와서는 존 프레싱 4-3-3 밸런스일 땐 스킵 같은 선수가 이렇게 같이 여기서 압박을 하면서 존 프레싱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네. 블록 수비를. 여기에 만약에 6번 롤을 하는 선수가 있으면 네. 그러면 이쪽에 있는 선수가 예를 들어 스킵이다. 만 활동량을 요구하는 박스 역할을 맡게 되는 거예요. 네. 그 두 선수의 역할이 같은 밸런스의 4-3-3이라면 보기 힘들어요. 이 선수는 실질적으로 공격형 2선 역할, 네네네. 왼쪽과 중앙을 지원해주는. 로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디슨도 그렇고. 네. 케인은 수비를 달아주면서 뭐 전방위적인 플레이를 하는. 뭐 과거에 디스테파노나 또 요한 크루이프나 이런 선수가 했던 롤을 원하는 거죠. 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이날 나오질 않았잖아요. 네. 네. 손흥민 선수도 안 나오고 벤탄쿠르 뭐 이런 벤탄쿠르, 선수도 네. 무릎이 좀 안 좋아서 안 나오고 몇몇 선수가 빠졌어요. 다이어도 안 나오고. 근데 손흥민 같은 선수는 메디슨 선수와
아주 계속 유기적으로 이렇게 후리하게 스위칭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네네. 네, 여기 우도지 선수가 있다면 세컨 스트라이커처럼 여기서 프리하게 네. 직선적으로 받아주는 움직임, 거기서 우도지에게 연결해주고 원투 패스로 뭐 들어가든 메디슨과 주고 들어가든 또는 손캐 조합으로 들어가든 네. 아예 포지션을 메디슨 왼쪽, 손흥민이 그 공격형 미드필더 같은 4-3-3 미들 그러한 역할을 맡아도 됩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투입이 됐을 때는 과연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네. 그 부분도 앞으로 프리시즌에서는 또 지켜봐야 될 과제라고 일단은 또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잘 이해가 갔습니다. 이해 갔어요? 이해 쏙쏙 들어왔어요. 나 선생님인 줄 알았네. 아직 이적 시장이 끝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케인 선수의 루머도 굉장히 많고 과연 어떻게 변할지. 케인이 없으면은 손흥민 선수가 이 롤을 수행을 해주면 됩니다. 오. 거기서 슈팅 찬스를 잡아주면 되고 그렇죠. 히살리송이 뭐 들어가면서 손흥민 선수가 위치 역할이 좀 바뀔 수도 있고 네네. 여러 가지 방안이 구상이 되겠지만 네네. 약간 케인 선수의 롤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되는 공격수를 한 명 정도는 그렇죠. 추가 보강을 해야죠. 하긴 해야겠죠. 네. 루머 있는 선수들은 뭐 일단은 산체스가 뛰긴 했지만 산체스는 또 떠날 것 같기도 하고요. 산체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보면 일단 프리시즌에서 자꾸 그런 실책을 하면 네. 어제도 후반전에는 뒷공간 스카마카에게 실점을 하는 과정에서 위치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산체스 선수가. 그리고 순간적인 판단을 해서 미리 스카마카의 움직임을 견제하는 움직임이 떨어지면서 스카마카에게 그대로 공간을 줬거든요. 네. 지금 추가로 한 2명 정도 네. 영입이 될 가능성이 있기 맞아요. 때문에 맥시멈 센터백이 네. 살아남으려면 프리시즌에 계속 실수하지 않고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죠. 네. 어저께 이제 경기를 보면서 장 의원님께서는 이 새로 영입된 메디슨이나 솔로몬이나 어떻게 보셨어요? 솔로몬 선수는 뭐 몰아서 막 골을 넣을 때 지난 시즌에 네. 그때도 상당히 마무리도 괜찮고 좀 아기자기한 돌파 뭐 네. 이런 걸 할 때 터치라인에서 수비를 달아주면서 장점을 발휘하기는 좋은 유형인데 네. 일단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축구는 계속 무브먼트를 가져가 주면서 네. 상황에 맞게 포지션에 구애받지 않고 또 그 커버를 해줘야 돼요. 순간적인 응용 능력이 중요한 이런 축구들은 체력적으로는 일단은 상당히 피지컬적인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선발로 계속 중용을 할 정도가 되느냐 장기 레이스에서 네. 뭐 글쎄요 좀 고려는 해봐야겠죠. 하지만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은 상당히 좋죠. 어. 토트넘의 이 선수들의 성향상 중요한 쪽은 이쪽이에요. 메디슨이 됐던 로셀소가 살아남아서 로셀소가 이번에 들어오던 네. 다 이쪽 공격 지원이기 때문에 손흥민과의 메디슨과의 어떤 이런 스위칭 플레이를 통한 상대 수비 교란을 했던 왼쪽에서 파괴력 있는 어떤 공격들이 이루어지고 여기서 마무리가 돼도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한쪽으로 다 미드필더들까지 이쪽으로 커버 들어서 쏠렸을 때 네. 반대 전환이죠. 클루셉스키. 뭐 포로가 됐던 네. 이 찬스를 살려서 네. 여기서 완벽한 찬스를 또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이게 다 이제 제가 얘기하는 과정이 잘 됐을 때 잘 됐을 때. 90분간 괜찮네 해도 미스들이 두세 번 이상 나오면 네. 그러면 그게 실점으로 되는 그렇죠. 거예요. 이런 축구들은 여기서의 치명적인 패스 미스. 그러면 수비 숫자 부족. 네. 상대는 준비된 역습 숫자를 가져가면서 빠르게 얼만큼 실수하지 않고 90분간 실수는 뭐 한두 번 나올 수 있지만 그것이 사실은 중요하겠네요. 포스테코글로 감독에게도 관건이 되고요. 과거에도 이러한 역동적인 축구를 하려고 들어온 감독들이 많아요. 뭐 안드레 빌라스, 보아스, 뭐 첼시로 치면 들이 있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는 거예요. 네. 그 선수들의 전술 응용 능력, 소화 능력이 경기마다도 기복이 생길 수 있고요. 초반에는. 그럼요. 그리고 선수들의 기량이 따라주지 못해서 원하는 축구가 실책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런 축구들은 리스크가 크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결과로 계속 연패로 이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감독은 어떻게 돼요? 멘붕. 그렇죠. 이 리그에서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보수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축구가. 스코틀랜드하고는 여기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정을 혹시 겪느냐 안 겪느냐.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그냥 센세이셔널한 활약을 하면서 막 갈 수도 있죠. 연습을 최상의 막 시나리오는 다니면서. 네. 뭐 탄강가가 됐던 이런 선수들이 발밑이 좋은 선수가 아니잖아요. 네. 강하게 대인방으로 들이받는 스타일들이지 그런 선수들이 일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센터백들 얘기들이 아마 팬들도 그렇고 많이 나오는 거죠. 골키퍼는 어땠어요? 피카리오는 네. 뭐 일단 빌드업 능력이 있는 키퍼고요. 네. 선방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 경기 했으니까. 그렇죠. 전반에 세트피스 과정에서 이렇게 골들 먹었는데 그거는 이제
니어 포스트 포인트 수비를 해야 될 때 네. 니어 포스트를 잡아줘야 돼요. 네. 근데 이거 다 수비에서 놓친 거거든요. 네. 요거는 이제 집중력 부족. 전술적으로 문제가 돼서 실점이 되고 이러면은 이제 좀 문제지만 네네네. 세트피스 수비는 훈련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고 선수들이 또 멘탈리티 강화를 통해서 이 부분은 잡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세트피스 코치들이 이제 위치 조정해주고 네. 이 부분은 이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오히려 이제 후반에 나온 그 뒷공간 실점 그것이 이제 전술적인 어떤 약점에서 나온 실점이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센터백들의 또 역량과도 조금 연관이 돼 있는 그런 실점이라고 봐야죠. 이 프리시즌에 얼만큼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그 전술이나 이 녹아드는지 지난 시즌 그렇죠.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어떻게 반등을 할지 그것도 기대가 되네요. 히살리송 활용도를 좀 알려달라고 하시네요. 히살리송이 좀 야, 애매합니다. 진짜 이게 이런 선수가 아닌데 내가 아는 히살리송은 최전방에서 사실은 포스테콜로 감독은 셀틱 시절에도 그랬어요. 최전방 공격수는 수비수를 조금 달고 계속 나와주기를 바래요. 왜? 그래야 여기에 있는 윙어들 손흥민 선수가 있다. 손흥민은 계속 대각선 움직임을 가져요. 뭐 메디슨 이런 선수들의 대각선, 침투.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상대 라인을 끌고 왔을 때 이런 움직임을 바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톱이 조금 원활한 움직임을 통해서 이 수비 라인을 상대를 균열시키기를 바라죠. 히살리송 선수는 제가 볼 때는 그런 움직임이 케인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못 해주면은 이제 조금 답답할 수 있죠. 케인 선수가 굉장히 이렇게 달고 내려왔을 때 손흥민 선수가 들어가면서 많이 패스가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가볍게 이제 골을 넣어버리고 이런 것들이 지난 시즌에는 많이 못 봤던 게 사실이긴 한데 그래도 한 시즌 더 좋은 조합을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대안이 없잖아요. 다니엘 레비 감독이 이게 쉽게 어정쩡한 액수로 팔지는 아, 않을 그럼요. 거예요. 네. 어떻게든지 기본적으로 고수하는 X가 있고 네. 약간의 양보를 하더라도 그 마지노선이 있거든요. 다니엘 레비 회장이 계속 재밌는 축구를 공약을 했지만 재미없는 감독들만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재미있는 축구를 원하는데 성적이 안 좋으면 그러면 케인 선수는 좀 빠르게 네. 이적을 아마 결정할 가능성도 있고 처음에 이거 재밌다 축구가 네. 선수들이 재밌고 이 감독 하에서 좋은 축구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희망이 보이면 그러면 또 상황이 약간 달라질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페리시치는 근데 어제도 후반에, 보면 네. 글쎄 이 포스테코글로 감독하고는 성향이 잘 맞을지 모르겠어요. 어제 네. 페리시치 나오고 우도지 선수 이렇게 들어가고 뭐 이런 상황들 나왔는데 우도지 네. 선수 여기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 근데 기본적으로 1대1에서 그냥 크로스를 올리려는 성향이 워낙 강하잖아요. 네. 페리시치는 양발로.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우도지에게 이렇게 내주는 장면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무언가 원투 패스를 통한 부분 전술을 수행하려는 마인드가 이렇게 강한 유형은 아니에요. 전술적으로 잘 맞을지는 약간의 의문인데 네. 또 그럼에도 개인 능력은 있거든요. 아,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좀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첫 경기 네. 리뷰를 하면서 어떻게 과연 토트넘이 이번 시즌 지난 시즌보다 더 나아질 수가 있는지 그런 것도 생각을 맞습니다. 해보고요. 좋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주제, 더 재밌는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축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